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의 1인 자영업자가 4.7% 증가했는데 그중 부산의 1인 자영업자 증가세는 23%로 전국 1등을 차지했답니다. 자영업자 수는 줄어드는데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 같은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자영업의 현실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의 이정식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특히 1인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역설적인데요. 네, 부산의 1인 자영업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 5배 많습니다. 16개 강력지자체 중에서 1인 자영업자 증가율은 가장 또 높기도 하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서 2023년도로 보니까 자영업자가 6년 사이에 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3.5%가 증가됐는데 그에 반해서 전국 평균 1인 자영업자 수는 같은 동기간에 4.8%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합니다. 네. 1인 자영업자 수요. 그런데 평균 소득은 어떨까?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전국의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은 2,1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보니까 1,938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훨씬 안 되네요. 예, 원래. 그러니까 180만 원이던 게 161만 원으로 소득이 월 소득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년간 4.8%가 늘었는데 반면 6년간 12%가 소득이 줄었다.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23.5%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점차 작아지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1인 자영업자 수는 너무 많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렇죠. 참여하는 사람은 더 많으니까 파이 조각이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보통 이유군요. 자영업자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소득이 연 1,9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일 거예요.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인 자영업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등이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어느 업종이 가장 많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도소매업종은 편의점이라든지 야채 가게 또 정육 가게 뭐 반찬 가게 이런 소매점이 있죠. 또 이런 소매점에 납품을 하는 도매상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도소매 업종이고요. 그 다음은 비중이 많은 업종은 음식점, 이제 숙박업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용실, PC방 같은 개인 서비스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파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보니까 전체 자영업자 수는 실제 2.2%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1인 자영업자만 이렇게 부산은 대폭 크게 상승했는가 하는 부분은 우선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면서 나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1인 자영업자로 잡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직원을 두었는데 또 상당수가 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요. 요즘 같은 경우는 1인 인플루언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직원 없이 나홀로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 중에서 1인 자영업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자영업 전선은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취업이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또 실제 임금비는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직원은 못 구해서 그렇죠. 1인 맞습니다. 자영업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의 착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통계만 봤을 때는 뭐가 좀 좋아지나 이랬는데 사실 내용은 안 그렇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기도 임대 뭐 저기도 임대 붙여놓은 가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빈점포지에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또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 자영업 시작 후에 지속 기간이나 폐업률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부산에 계신 사장님들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 이제 2002년도 기준,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그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미국이 6.6%, 독일이 8.7%, 일본이 9.6% 비할 때는 한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죠. 예, 예. 그러니까 자영업의 평균 영업 기간이 보니까 최근 10년 기준으로 볼 때 한 3.3년 정도 됩니다. 3.3년.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자영업을 더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창업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 자영업자들 창업했던 분 중 5년 이상 생존했던 분이 20%밖에 안 되고 또 중기부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5년 생존율이 약 25%, 10년 생존율은 1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 10명 중에 1명이 실제 폐업을 했다는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지만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이런 악순환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하기 힘든 이유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만은 아닐 텐데 뭐 고금리도 있을 거고요. 네. 경쟁 심화도 있을 네.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임대료 상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23년 그 작년도에 부산 평균 보증 금액이 한 3,417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세가 104만 원, 관리비가 31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 전국 평균의 보증금보다 부산이 높은데 전국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세는 124만 원에 관리비가 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보증금이 한 25% 급상승했고 월세는 17%가 인상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 보증금과 월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그런 자영업 현실이다. 그렇게 보이죠. 자기 건물이 아니면 뭐 힘들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임대료 외에도 자영업을 폐업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또 경영 악화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실제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이유로는 과도한 경쟁 체제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상고 또 급등한 전기요금과 또 인건비 임대료 인상 또 창업에 부족한 준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가 진입하면서 직격탄을 맞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이커머스야 뭐 대기업도 지금 휘청휘청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지나가다 보면 누가 봐도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인데 계속 불 켜놓고 문 열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왜 폐업을 안 할까? 좀 빨리 폐업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만도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현재 최저 임금 기준으로 보면 한 달 급여가 206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벌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는데 실제 2022년도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아까 161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자영업자가 매출이 급감하는데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쉬웠다면 아마 지금 자영업 절반 정도는 폐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힘드니까 빚을 끌어다가 또 유지를 하고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바로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 사업자 대출이 뭔가 하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은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를 하면서 장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대출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은 이 대출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자 대부분은 지금 이 상환을 할 수 없으니까 대출 이자도 내기 어려우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738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13조로 5년 만에 5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금에 또 대출 이자 이런 부분 때문에 자영업은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장사를 확실히 전환시킬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맞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이 자영업자 채무 문제가 뭐 천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폐업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던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폐업에 왜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점포 설비를 또 철거하거나 또는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됩니다. 또 원자재에 대한 외상값을 또 줘야 되고요. 또 종업원에 또 퇴직금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 임차 기간 동안에 남은 점포 임대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본사와의 어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도에 소상공인 재기 실태 조사를 보면은 폐업을 위한 비용이 평균 1,5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업할 때 자영업 중에서 64% 이상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그 부채가 평균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하기 어렵죠. 그런데 보통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때 이제 공제받는 게 보통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역대 최다치라고 합니다. 11만 건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에 20%가 증가된 거고 지급 액수도 무려 1조 2,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또와 비교를 하니까 비교 건수는 2배 정도, 지급 액수는 3배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스타트업이요. 그 창업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느낌은 폐업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잖아요. 사실 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가 지역 경제 버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자영업이 계속해서 쇠락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자영업이 특히 생경 자영업 같은 경우는 비들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재무 조정도 사실은 찔끔찔끔 한 순간이기 때문에 도돌이표의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업 후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또 기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채를 내어서 같은 업종에 재창업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 몰락을 그들만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한 25%에서 3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라진 일자리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이들이 안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대출금 때문에 금융기관도 흔들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제 올마탈 수 있는데 이러면 우리 지역 경제는 몰락이 될 수밖에 없고 가히 천문학적인 그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영업자의 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그 많은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영업자는 좀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는 더욱 더 그 강소기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대신에 경험이 없거나 경쟁력이 약하거나 자본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그분들은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 구조를 바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의 이정식 회장.
부장님이었습니다. 예,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보입시다. 자갈치 아침에